네, 안녕하십니까. 테크빌 교육의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타버스 관련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제목은 거창하게 메타버스와 미래교육의 변화인데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요. 교육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교육 서비스 업체에서 연구소를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저의 복잡한 기술들을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하는 쪽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융합교육 이런 쪽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급격하게 메타버스 쪽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고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학회나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도 얘기를 하고 이 교장 선생님 모시고 얘기할 때가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전공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봤더니 오늘이 이러닝 매치 포인트에서 7번째 발표를 벌써 하게 됐네요. 그래서 2013년부터 뭐 스마트 교육, 이트레이닝, 에듀테크, AR, VR 해서 오늘 2021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고 거의 뭐 하루에 10개 이상씩 신문 기사, 기고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약간은 모호하더라도 개념들을 가지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92년 닐 스티븐슨 소설에 나왔고요. 뭐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가 많이 얘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 2006년도 나온 보고서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의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 나왔고요. 제페토 로블록스, 게더타운, 이프렌드 이런 얘기들이 요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레디 플레이 원 영화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타버스적 특징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주인공이 HMD처럼 생긴 VR 고글을 쓰고 이제 게임 세계로 들어가서 꽃미남 아바타로 변신을 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집에서 자기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바타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게임 파트너를 만나면 가상 공간에서 게임 파트너가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에서 그 촉감이 느껴지면서 주인공이 뒤를 휙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제 무도회장에서 만나서 가슴에 손을 대면 역시 이것도 옷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옷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진동과 같은 햅틱 장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상에서의 상호작용이 현실로 반영이 되는 그런 가상이 현실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게임을 하다가 악당들한테 쫓기면서 이 밴 속에 트럭을 타고 안에서 이 손에 줄을 달고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추격전을 벌이느라고 차가 막 움직이면 주인공의 움직임에 따라 게임 캐릭터가 술 취한 듯 막 움직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까지처럼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게임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의 움직임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그래서 현실에서의 움직임이 가상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도구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즉 현실과 가상이 서로 연결되는 어떤 기술적 그 센서나 디바이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사례는 요새 워낙 많이 나오는데 초기에 나와서 인기를 그러니까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시 이 후보자가 모여라 동물의 숲이라는 유명한 게임에서 선거 캠페인 한 게 있고 작년 어린이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청와대로 어린이날 늘 어린이를 초청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한 게 있었고요. 대학교 입학식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한 게 있었고, 뭐 BTS 콘서트도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게임하고 메타버스가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보듯이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은 원래는 게임 기획자가 정해진 순서대로 길을 따라서 그 레벨을 쌓고 이렇게 스테이지를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 월드를 좀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총 쏘고 이렇게 싸움 안 해도 월드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걸 통해서 콘서트를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사례들을 보면 좀 자유도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임들은 딱 정해진 틀만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좀 사용자의 자유도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제페토하고 로블록스가 있는데요. 먼저 제페토를 보면 사진을 입력해서 자기하고 닮은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꾸미는데 이제 아이템을 사서 꾸미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새로운 경제가 발생하고 예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돈이 지불되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를 꾸미는 부분은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춤 동작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춤 동작을 사서 내 아바타에 입히면 내 아바타가 춤을 잘 추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BTS의 다이너마이트 댄스 동작을 사서 내 아바타에 입히면 내 아바타가 춤을 잘 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상하건대는 어떤 아바타에 입히는 필터 같은 게 나와서 그 필터를 사서 내 아바타에 연결을 하면 내가 이제 노래를 직접 할 때 내가 노래를 잘 못하더라도 그 필터가 음정을 맞춰줘 가지고 원래 음정대로 정확하게 쫓아가게 할 수 있는 필터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인 나는 춤을 잘 못 추거나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내 아바타는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임이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는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는 제페토보다는 좀 더 간단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설계할 때 처음에는 이제 무료 게임으로 설계를 해서 게임을 즐기게 하고 게임이 재밌으면 아래 보시는 것 같이 게임 아이템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다른 사용자들이 이 아이템을 구매해 가지고 게임을 즐기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뭔가를 사고 파는 구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다양한 게임을 만드는데요. 요새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죠.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가 보는데 움직이면 총을 쏘는 게임입니다. 이게 로블록스에서도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 4, 3, 2, 1 하면 막 달려가고요. 달려가다가 저 앞에 이제 나무하고 소녀 인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돌아봤는데 움직이면 총을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도 벌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3인칭 시점에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는 거하고 이렇게 오징어 게임 안에 1인칭이 돼서 자기 시점에서 게임을 즐기는 게 이 경험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요. 이러한 것들이 메타버스가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유행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되면서 온라인에서의 즐길 거리를 찾게 됐고요. 그다음에 MZ 세대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 온라인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달된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컴퓨터 기술도 발달했고 네트워크 기술도 발달해서 메타버스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라든지 NFT까지 요새 나오고요. 인공지능까지 가세해서 메타버스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메타버스 is everything 뭐 이런 식의 개념에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이제 2006년도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나온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로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버추얼 월드, 가상세계,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은 자기 삶을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러 월드. 미러 월드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로 이렇게 구현해 놓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 SNS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일상을 이제 외부에 오픈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올린다기보다는 약간은 포장을 하게 되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욕구와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소주 한 잔 하는 경우에도 조금 포장해서 미화해서 이제 SNS에 올리려는 특성이 있고요. 예전에는 등산 가서도 이런 식으로 정상에서 사진을 올렸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좀 꾸며서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바타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담게 해서 거기다가 치장을 하고 꾸미게 되고 라이프 로깅은 나의 삶의 활동들을 치장하고 꾸미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현실의 근간을 둔 가상의 세계를 포함하는 메타버스지만 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아우르는 두 가지 세계를 포함하는 세계인데요. 이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정의는 제가 생각할 때 현실 세계와 이와 연결된 가상 세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를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눠서 생각했는데요. 그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혹은 두세 개가 섞여가면서 메타버스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보고서가 벌써 나온 지가 한 15년 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근본적인 정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나눠진 것들을 토대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정의를 해봤는데요. 현실 세계에는 나가 있고요. 나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체, 오브젝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이 물체들이 속해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 세계와 연결된 가상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가상 세계로 매핑이 되고요. 물체들도 가상 세계에 구현이 되고 실세계의 환경도 가상 세계로 매핑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가상 세계로 매핑되는 것은 모습은 아바타, 나의 행동은 라이프 로깅으로 가상 세계에 기록이 되고요. 물체들이 일로 기록이 될 때는 현실의 물체의 움직임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센싱이 돼서 가상 세계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IoT 같은 형태가 되고요. 가상 세계의 물체의 움직임이 현실의 물체의 움직임으로 반영이 될 때는 아까 제가 처음 영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햅틱이나 로보틱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객체의 움직임이 가상의 움직임에서 현실의 움직임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가상에서 현실로 반영이 되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미러월드라고 얘기하는 아까 개념,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가상에 구현한 거고요. 가상의 정보들이 현실에 반영이, 투영이 되는 거를 저희가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있고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가상으로 연결되거나 가상에서 현실로 연결될 때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도 보면 가상세계가 저희가 좀 현실에 좀 많이 기반을 둔 메타버스를 볼 수도 있고요. 아주 좀 더 가상적으로 현실에서 보기 힘든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가상 기반 메타버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가상을 많이 강조해서 좀 가상적으로 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과 현실을 섞어 놓은 두 번째 부분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아이돌의 공연 실황을 메타버스 상에서 진행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구경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좀 현실에 보다 더 기반을 두고 가상적 요소를 접목한 게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너무 이 가상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예. 이러한 개념으로 저는 이제 현실과 가상을 잇는 기술들로 구성된 메타버스라는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정의를 보게 되면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단일한 서비스나 그 엔터티, 그 물체는 없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포함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일부를 취합해서 어떤 서비스나 콘텐츠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좀 혼동되게 하는 개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메타버스의 다양한 개념 중에 일부를 구현한 제페토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메타버스를 추정을 하는데 메타버스는 이 개념들을 모아서 좀 전체적으로 코끼리의 전체를 봐야 되지 그 부분을 봐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체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메타버스를 좀 띄우면서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근데 특히 제가 좀 안좋아하는 부분은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든지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든지 이런 식의 메타버스의 본질보다는 투자보다는 투기적인 성향의 내용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 걸 보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언론이 꾸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은 좀 긴데요. 잠깐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유와 경험치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주입식 교육에서는 선생님이 전달하는 것만 학생이 알 수 있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무한히 주어진 자율성을 토대로 궁금한 점을 스스로 탐색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며 자기만의 독창적인 답을 주도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네, 조금 길지만 하여간 뭐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근데 어떻게 라는 점에서는 저 같은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라는 점에서 많이 좀 고민이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메타버스를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좀 띄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나 특히 이제 예전 페이스북의 CEO 조커버그 같은 거는 요새 표현으로 하면은 메타버스의 진심인 편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고요.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서 뭐 상표권을 400억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샀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메타에 대한 상표가 2016년에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이 메타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데요. 희한하죠? 아마 메타세콰이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아까 제페토하고 로블록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는 뭔가 주고받는 상거래가 일어나는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게더타운하고 이프렌드는 이렇게 회의, 강의들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 에듀테크 매니저라고 요거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에듀테크 매니저를 뽑아서 교육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각 학교로
파견을 해서 온라인 수업이나 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테크 매니저를 교육을 한 후에 발대식을 게더타운에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운데 있는 제가 이제 뭐 축사를 하는 거고요. 모여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렌드는 아시는 것처럼 좀 3D 기반으로 아바타를 꾸며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강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게더타운보다 3D 인터페이스가 되면은 아바타를 움직이거나 동작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이제 저희 사업부 사업 계획을 한번 발표해 본 적이 있고요. 저희 신규 입사자 교육을 제가 이제 이프렌드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 강의도 진행해보고 상호작용도 해보고, 그다음에 신규 입사자들이 좀 쑥스러우니까 댄스 타임으로 이렇게 댄스를 하는 것도 좀 해봤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 이프렌드나 게더타운 외에도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VR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준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요. 또 인게이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3차원을 좀 많이 쓰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 워크숍에서 이걸 써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발표하러 나가서 보면 객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고요. 예,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서야 되는 위치가 있어서 자꾸 바닥을 보면서 저한테는 보이는데 그 바닥에 서는 위치를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세부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게더타운에서 행사도 해보고 이프렌드에서 교육도 해보고 인게이지에서 워크숍도 해보니까 제가 느낀 점은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형식에 치우쳐 있고 내용, 저희가 전달하려는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형식에 치우친 어떤 행사, 여기 보신 것처럼 이벤트, 뭐 발대식이라든지 그래서 임명장 주고 축사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적합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위주가 되는 강연이나 세미나에는 아직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여러 가지 VR을 활용을 해서 안전교육이나 자동차 정비, 여기 의료 해부학, 오늘도 저희 해부학 그 데모에 참여했던 간호대 교수님들이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또 산업체 응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 훈련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제 메타버스를 교육 매체로 보면 교육 매체에서 이제 시각 매체에서 경험 매체로 확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제 호반이라는 교수자가 교육이라는 거는 경험을 일반화하는 건데 일반화할 때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 매체를 시각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걸 이어받아서 데일이라는 학자가 경험의 원추 이론을 해서 저희 그 매체를 11개로 나눠서 맨 밑에는 직접 경험하는 것부터 구체적인 경험부터 맨 위에 언어적인 경험, 추상적인 경험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브루너라는 학자가 그 지식의 표현 양식에 대해서 이제 직접 조작해 보는 거, 상징적 표상, 심볼적 표상 이렇게 나눠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건 결국 이 심볼릭, 상징적 표현의 아이코닉 표현에서 직접 해보는 쪽에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일랜드라는 교수는 커너블 러닝이라는 걸 해서
이 구체적인 경험일수록 기억에 많이 남고 상징적 개념일수록 기억에서 빨리 잊혀진다라는 걸 했죠. 예,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직접 조작을 해보는 건 구체적인 교육 매체를 통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 학습 경험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학습, 이러닝은 지식을 그냥 전달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메타버스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경험에 의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시각 경험, 조작 경험, 관계 경험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시각 경험은 많이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험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조작 경험은 기계 같은 것들을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미식축구를 해보거나 스키를 타보거나 하는 조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계 경험. 이제 예전에는 VR을 자기 혼자만 이렇게 VR을 다뤘는데 이제는 가상 공간 내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관계적 상호작용에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제레미 베일린슨 교수가 익스피리언스 온 디맨드, 요구에 의한 경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메타버스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닝은 저희가 원할 때, 온 디맨드일 때 학습을 하는 거고요. 넷플릭스도 저희가 보고 싶을 때 영화를 보는 거고, 메타버스는 내가 경험하고 싶을 때, 온 디맨드에 의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요새 가상 교실을 만들어 놓고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아놓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식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교수 설계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걸로 제페토하고 로블록스는 뭔가 아이템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고 게더타운과 이프레인드는 이런 강의를 하는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버스는 기술적으로 현실과 가상을 엮어주는 다양한 기술들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라고 보여지고 그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게 지나간 경향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까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 부사장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한 A부터 Z까지 쫙 다 짧은 시간에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리가 확 됩니다. 자, 또 박기현 부사장님 발표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잘했다 이런 말씀만 올라오는데 질문 또 이것이 더 궁금하다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박 부사님께 말씀 좀 해주셔도 되고요. 또 실제로 이제는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 직접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 부사님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박 부사님이 보고 가장 인상적인 메타버스의 좋은 사례라고 추천해 줄 만한 걸 하나를 꼽으라 이러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꼽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뭐 강연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이런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형식과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학교 캠퍼스를 3D로 구현해 가지고 메타버스 상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학교의 캠퍼스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식 안에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느끼면서 형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자체를 갔을 때 무엇을 할까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자체 청사를 3D로 모델링해서 구현을 해놓으면 그 지자체 민원인들이 청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형식일 뿐이고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좀 형식이 예전보다 저희 그 줌 같은 거보다 더 형식이 더 강화된 UX가 더 그 증대된 표현인데 거기에 어떻게 교육적 내용을 넣을 건가 고민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양한 고민들이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네요, 그죠? 핵심은. 오케이. 자, 또 다른 분, 예, 그 박기현 부사님한테 말씀해 주실 내용, 예, 예. 자, 나중에 뭐 또 이야기 더 해주셔도 되고,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박기현 부사장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